학부모분들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좀 만드시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인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컨대 이 대학 입시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학 즉 그 공부로 성공하고 싶은 아이들은 대학을 가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네. 그런데 공부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까지 대학을 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직업 교육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그게 고교 학점제. 네. 그래서 자기가 더 관심이 있는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심화시켜주고 집중적으로 시켜주고 그 분야를 더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죠. 내용을 강화시켜주는 거고 예컨대 동아리만 하더라도 그 분야 자기가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역사와 관련되어진 동아리뿐만 아니라 교과뿐만 아니라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이 지역 연계도 그쪽으로 해주게 되면 이 친구는 국영수를 잘한 것보다 역사를 잘함으로써 역사와 관련된 이 학과에 이 쉽게 진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학교 내에서의 교육 과정도 방금 우리 후보님 이야기인 것처럼 스토리 중심으로 변화돼야 되고 교사분들의 어떤 그 자질과 능력도 이런 전문성이 각각의 아이들의 그걸 맞춰주는 그런 전문성 있는 교사들의 능력도 또 중요할 텐데요. 당연히 이제 그 고교 학점제와 같은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이 소위 교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 권역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서 이 공통 과정은 함께하게 하고 주말에는 특성화된 부분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대학들과 연계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모셔서 활용하거나 지역사회에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을 좀 활용을 하거나 현재 선생님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의 가용자원을 이 교사로 활용하는 이 방법도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우리 후보께서는 광주교육대학교 또 총장으로서 재임을 하셨고 또 활동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교사들의 어떤 역량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식 그다음에 그 우리 사회에 또 이 전문가들 교육에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좀 고민들도 많이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대학에서 그 소위 학습 보조교사제 그리고 교직 인성 프로그램 역사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가용 자원들 또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을 끌어들여서 이 가슴 따뜻한 예비 교사를 만들어 경험도 있고 또 그러한 여러 많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고교 학점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물적 인적 자원을 끌어들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실 중심의 교육뿐만이 아니고 교실 밖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시겠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오늘날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위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사이에 두고 지역이 갖고 있는 모든 가용한 자원, 자용 가능한 자원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누가 더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광주 혁신교육감시 뭐 시민경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 참여 의사는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참여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정책을 토론하고 또 시민이 선택하는 그러한 후보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또 전달해 주시고 또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금 이제 뭐 장애국 교육감들 혁신학교랄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장애국 체제와 우리 후보님이 만들어가는 교육의 어떤 정책 체제가 가장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더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광주 교육을 선택할 것인지 즉 무능 불통 행정을 넘어서 혁신적 소통 행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광주 교육 패권자들에 맞춰서 광주교육 주권자들이 신나는 이러한 그 선택을 해줄 것인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장교육감님께서도 뭐 역사 교과서를 비롯해서 잘하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8년 동안에 나왔던 이 성적표를 봐보면 이 광주교육이 얼만큼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타내주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불통이고 끼리끼리 인사고 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시민과 협치를 가장 첫 번째 내세웠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교육의 주권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혁신을 네. 하겠다. 그게 바로 광주 시민교육지원청을 설립해서 시민을 교육에 네. 이 주체로 네. 책임과 의무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불통과의 끼리끼리 인사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깨면서 광주 시민교육지원청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소통하는 그런 인사 소통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스토리 중심의 학교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우리 후보님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도 되겠는데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신장입교감 체제가 그렇게 끼리끼리 인사들이 심각한 그 병폐로 그 문제를 일으켰었나요? 청렴도 전국 꼴찌를 봐보면 그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내부 청렴도에 가장 점수가 낮은 게 인사행정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례들이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러한 인사로 인해서 청렴도가 낮게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평가가 그렇게 낮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미래를 꿈꾸는 이제 뭐 많은 그 고민들 함께 해야 될 시점인데 마지막으로 광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리고 시민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13 새로운 광주 교육감의 선택은 누가 더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광주 교육을 만들 수 있는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무능한 불통 행정을 넘어서 혁신적 소통 행정을 선택하는 선거이고 광주교육 패권자들에 맞선 광주교육 주권자들의 신나는 네. 선거 혁명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출마 예정자 중에 교육 전문가는 특별히 교육 실천가는 저 이정선이 유일합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육만을 생각해온 학자이자 교육 실천가입니다. 교육대학에서 예비교사를 가르치고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이 되었고요. 퇴임 후에는 광주교육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 교육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광주교육의 미래에 대한 선택이 돼야 광주교육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실력 있고 실천하는 교육 전문가,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주의자 이정선입니다. 지난해 추운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힘으로 적폐를 몰아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듯이 이제 광주교육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광주교육 교체 이제 광주 시민이 합니다. 네. 그 후보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는 말씀 참 와닿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교육감 이정선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눴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최영태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